열흘 전 시사저널은 지난 2011년에 소위 선관위 디도스가 단순한 디도스가 아니라 여당의 수뇌부가 개입한 선관위 해킹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런 팀이 존재하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이라면 내란죄에 해당될 엄청난 범죄죠.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이 시점에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뉴스공장은 이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보안 전문 업체 큐브피아의 권석철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횟수로는 벌써 6년 전 사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공개 제기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디도스 공격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바뀐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한 해킹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은 이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사건 발생한 직후부터 그렇다는 걸 딱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예, 그 당시, 그게 이제 디도스로 판명이 났는데, 네. 판명 나기 전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의견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디도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디도스 말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도 그랬는데 디도스의 해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시는 음모론자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대표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곤욕을 치르지는 않으셨나요? 예, 저도 비슷하죠. 예, 저도 뭐 무슨 인터뷰에서 그 디도스 외에 다른 좀 해킹 공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가 좀 많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자, 그때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당시 경찰 조사 그리고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는 어땠냐면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 씨 그리고 박희대 전 국회의장의 비서인 김모 씨가 선거 전날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서 우발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 이게 수사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는 이제 반론도 있었지만 전하 대표님처럼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는데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디도스인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자체가 모두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 선관위의 그 투표 찾기, 그 당시 투표 찾기에 대한 어떤 사이트 외에 그 외에 다른 영역들도 다 접근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들은 접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그 디도스로만 보기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 정상적인 사이트들의 그 투표 찾기를 위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근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보면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쌓이기 때문에 디도스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외에 이 부분이 디도스로 위장한 어떤 다른 공격이 있지 않았는가. 내부의 어떤 그 메시지도 보면 그 DB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디도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지만 실제로 현상은 디도스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투표소 찾기라는 특정 페이지만 계속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특검이 밝힌 정황에 따르면 술 먹다가 바로 직전에 의기투합해서 몇 시간 만에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디도스인 경우에는 이제 좀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좀비가 이미 준비가 있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일날도 뭐 하자 그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공격이 디도스가 아닌 다른 공격으로 지금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스 이외의 그 서버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그 웹 서버를 통해서 디도스 이외에 뭐 SQL 인젝션이라든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 해킹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지리어, 다시 말하면 어떤 명령을 주고받는 명령어를 위변조를 한다든가, 또는 그 선관위 직원들을 일일이 다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든가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성 코드, 즉 그 내부의 컴퓨터를 좀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디도스는 보통 이제 이런 정보기관, 특히 선거를 앞두면은 방어하는 장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당시 업체도 디도스를 충분히 방어했다고도 보도했고, 네. 그 점도 이게 디도스만이 아니다 하는 의혹을 사는데 하나의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고, 디도스 이외에 별도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했고 전문가이신 대표님의 5년 전, 6년 전부터 주장이시기도 했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의 공격이라는 게 이제 SQL 인젝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그 웹 서버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하면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접속을 하면서 어떤 거기 있는 명령을 선택을 하면 그 명령된 선택은 그 내부에 있는 DB에 어떤 그 명령으로 전달이 됩니다, 보통. 그런데 그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을 그 서버에 취약점이 있으면 그 명령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조회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조회하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조작을 하면 이체, 어떤 계좌 이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그 서버는 그 해커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공격으로 어떤 그 DB를 바꾼다든가, DB의 명령어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이 일차 가능하고요.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떤 웹 서버에 대한 해킹 이외에 시스템 내부 해킹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선관위 그 직원들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악성 코드를 임의로 심어서, 물론 심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햄름 공격을 통해서 내부에 장악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DB에 대한 그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커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예를 들면 SQL 인젝션 이런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자기 계좌번호를 쳤는데 남의 계좌 페이지가 뜬다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DB에서 뭔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결과물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표소 찾기가 그런 거죠. 투표소 찾기를 쳤는데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오류 페이지라든가 이게 이제 외부의 공격이고 내부에서 공격은 그 내부자의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내부자 컴퓨터에서 이제 뭐 DB에 들어가서 그 연결을 끊어버린다든가 다른 연결로 이어준다든가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해킹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당시 젊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제 투표하려고 바뀐 투표소 위치 검색을 해야 하는데 그 투표소 찾기 기능을 딱 누르면 바뀐 투표소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딘지 몰라서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박원순 후보의 당선 확률은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당선율은 올라가고 이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시사저널의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특정 지역 투표율을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고 서울시장 재보궐은 테스트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제보자의 말입니다. 그 총선이 되었건 대선이 되었건 특정 지역의 투표를 낮춘다. 이런 거 실제 시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컴퓨터라는 것이 충분히 그 해킹이라는 걸 이용하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우리나라 전국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전체 지역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네.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뭐랄까 발각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지역에 대해서만 임의로 조작을 좀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게 35% 정도 예를 들어서 네. 보인다고 할 때 이것을 50%로 올릴 수 있는 거는 해킹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 이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예를 들어서 발표가 나는 그 서버까지 네. 장악을 하기 위해선 어떤 보이는 메시지 이외에 그 안에 DB 자체의 통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디도스가 아닌 이번 선관위 그 디도스 그 화면 그거는 내부에 대한 어떤 DB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전부 다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예. 그 복잡한 사정을 다 설명하기는 뭐 전문가가 아닌 청취자들 많으니까 좀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제 누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SQL이라는 건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뭐 정보를 이렇게 막 쌓을 때 네. 그 쌓을 때에 사용하는 언어인 거죠. 예. 컴퓨터 언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DB랑 어떤 컴퓨터하고 DB랑 대화를 하면서 통신을 해야 DB 정보를 읽어오거나 DB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GDO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SQ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어에 대한 어떤 인젝션, 다시 말하면 그 명령어를 임의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 삽입을 함으로써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해킹 기술입니다. 가로치기에서 A라는 명령어를 하는데 B라는 명령어로 가로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활용하면 그 특정 지역의 투표를 낮추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화면에 보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인 DB 그 내용을 다 가지고 바꾸려고 한다면, 만약 공격자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다면 DB 자체도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통째로. 예. 네. DB를 똑같은 걸 복사를 해서 DB에 대해서는 모양이 똑같이 만들면 그 안에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비어 있거나 그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연결을 끊어서 다른 곳으로 연결을 했을 땐 마치 DB가 똑같은 DB인데 뭐라고 할까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왜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거를 그 인터넷상에서 그걸 통째로 바꾸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은 A라고 하는 형태의 DB, 그러니까 그 안에 유권자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쭉 이런 정보여야 하는데 그 전체를 바꿔버린 거죠. 다른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 그 또 시사저널 제보자에 따르면 이분은 이때 공격에 참여했던 분으로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보도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선거이든지 간에 이런 공격이 가능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 때마다 이런 팀들이 항상 존재했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진술인데 이게 보안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까? 공공연한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왔었던 적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직접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간단히 그런 제안들도 온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받으신 제안은 물론 안 하셨으니까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으니까 어떤 제안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그 이제 지역을 보면 서로가 이제 그 경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그 지역의 뭐 연락처라든가 특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 후보끼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후보는 좀 그게 부족하다. 상대편 빼달라.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누군가는 또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제안에
혹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또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 하기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하게 그런 것들은 뭐 비밀 아닌 비밀도 다 있습니다. 뭐 아주 단순하게는 뭐 상대방이 확보한 연락처를 빼달라는 거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연설이나 일정이나 전략이나 모든 걸 다 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실제 가능한지를 묻는 것은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어떤 것과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면 뭐 또 다른 더 큰 어떤 요구 사항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조건만 맞는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뭐 초기 단계에서 거절하셨지만 말씀하셨듯이 연락처만 빼달라고 했는데 그걸 빼주면 뭐 상대방 전략이나 중요 문서나 일정 다 빼달라고 하면 응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확산이 될 거 뻔히 보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근데 왜 거절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뭐 그것이 보완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거라서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글쎄요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업무나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고 또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위 이제 화이트 해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시사 채널의 제보자는 그런 의뢰에 일정 정도,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정 정도 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정 정도 응한 대목 이외에 다른 부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작업 내용도 일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인터뷰를 보면. 근데 이제 제보자는 무려 당시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쪽에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과 장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말씀하셨듯이 제안이 있고 제안에 응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해킹을 아까 그런 제안을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준비하는데. 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선거 있기 전에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게? 뭐 그게 이제 어느 실력이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팀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정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을 랩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3개월. 예. 뭐 빠르면 1개월만 해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실패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그 정도 시간이 이제 보통 공격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사전의 제보자도 보면은 그 재보궐선거가 잡히기 전에 여름에 이미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것조차도 알았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할 것도 알고 있었어야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지금 이제 직접 받으신 거는 단순한 연락처를 빼온다든가 하는 이런 제안을 좀 받으신 거고, 물론 그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제안까지 발전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더 나아가서 투표 행위에 이제 개입을 한 거란 말이죠. 선거 자체에. 그러면은 이게 개표에도 개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술적 관점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지금은 이제 그 선거의 디도스라는 건 투표 행위에 개입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개표 행위에도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 여부를 보자면.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표를 하는 자체가 그냥 내일 개표한다 이거를 조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획,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것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개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게 해커로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해커의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충분히 시간만 준비한다면 오랜 기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내부자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 좀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굉장히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예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보통은 혹시 지난 총선, 대선 뭐 여러 번의 선거를 겪어보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선거를 보실 것도 같은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 이건 좀 특이한 현상이다. 뭐 그게 곧 해킹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보안 전문가로서 저건 좀 상당히 특이하다.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 거 아는데요. 예. 뭐 느낌이란 게 뭐 촉이라고 그러면 촉인데 촉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닌데요. 예, 그냥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예. 그리고 투표율 같은 것도 좀 기존의 어떤 정확한 숫자로서 나왔는데 그 숫자가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든가 또 그 이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기술을 쓰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당시 자료에 보면 왜 일부러 이런 취약점이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나눠줬을까,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좀 갖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이버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걸 정확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또는 저의 반대편 이야기도 어느 말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로그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사이버 세계에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런 거는 포괄적인 걱정이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그러지 못했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걱정을 하고 또 이런 디도스 공격에 대한 제보자가 나와서 이게 항상 해킹팀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건데, 자,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온라인에서 모든 게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걱정을 좀 최소화하려면, 해킹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가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에도 러시아가 그랬죠. 가담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발표됐는데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가 그 나라의 어떤 문제점을 다른 나라가 그걸 도와줬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는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선 다른 주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이런 대선에 참여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또는 안 일어났다는 것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이버 테러 입장에서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사실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이것을 한 곳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사이버가 오프라인 시장,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일반 시장에서도 이게 일어나는 것들을 사이버로도 모든 게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론하고, 그죠? 네.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선관위는 귀 기울이고 전문가들 참여시키고 일반인들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관심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사안을 앞으로도 계속 다룰 것 같으니까 또 기회가 좀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업체 큐브피아의 대표 권석철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조회하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조작을 하면 이체, 어떤 계좌 이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그 서버는 그 해커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공격으로 어떤 그 DB를 바꾼다든가, DB의 명령어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이 일차 가능하고요.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떤 웹 서버에 대한 해킹 이외에 시스템 내부 해킹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선관위 그 직원들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악성 코드를 임의로 심어서 물론 심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햄능 공격을 통해서 내부에 장악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DB에 대한 그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커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예를 들면 SQL 인젝션 이런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자기 계좌번호를 쳤는데 남의 계좌 페이지가 뜬다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DB에서 뭔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결과물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표소 찾기가 그런 거죠. 투표소 찾기를 쳤는데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오류 페이지라든가 이게 이제 외부의 공격이고 내부에서 공격은 그 내부자의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내부자 컴퓨터에서 이제 뭐 DB에 들어가서 그 연결을 끊어버린다든가 다른 디도스로만 보기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 정상적인 사이트들의 그 트래픽 찾기를 위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근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마치 보면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쌓이기 때문에 디도스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외에 이 부분이 디도스로 위장한 어떤 다른 공격이 있지 않았는가. 내부의 어떤 그 메시지도 보면 그 DB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디도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지만 실제로 현상은 디도스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투표소 찾기라는 특정 페이지만 계속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특검이 밝힌 정황에 따르면 술 먹다가 바로 직전에 의기투합해서 몇 시간 만에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디도스인 경우에는 이제 좀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좀비가 이미 준비가 있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일날도 뭐 하자 그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공격이 디도스가 아닌 다른 공격으로 지금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스 이외의 그 서버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그 웹 서버를 통해서 디도스 이외에 뭐 SQL 인젝션이라든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 해킹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지리어 다시 말하면 어떤 명령을 주고받는 명령어를 위변조를 한다든가 또는 그 선관위 직원들을 일일이 다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든가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성 코드 즉 그 내부의 컴퓨터를 좀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디도스는 보통 이제 이런 정보기관 특히 선거를 앞두면은 방어하는 장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당시 업체도 디도스를 충분히 방어했다고도 보도했고 네. 그 점도 이게 디도스만이 아니다 하는 의혹을 사는데 하나의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고 디도스 이외에 별도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했고 전문가이신 대표님의 5년 전, 6년 전부터 주장이시기도 했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의 공격이라는 게 이제 SQL 인젝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그 웹 서버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접속을 하면서 어떤 거기 있는 명령을 선택을 하면 그 명령된 선택은 그 내부에 있는 DB에 어떤 그 명령으로 전달이 됩니다, 보통. 그런데 그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을 그 서버에 취약점이 있으면 그 명령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한다 그러면 열흘 전 시사저널은 지난 2011년에 소위 선관위 디도스가 단순한 디도스가 아니라 여당의 수뇌부가 개입한 선관위 해킹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런 팀이 존재하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이라면 내란죄에 해당될 엄청난 범죄죠.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이 시점에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뉴스공장은 이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보안 전문 업체 큐브피아의 권석철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횟수로는 벌써 6년 전 사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공개 제기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디도스 공격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바뀐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한 해킹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은 이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사건 발생한 직후부터 그렇다는 걸 딱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예, 그 당시 그게 이제 디도스로 판명이 났는데 네. 판명 나기 전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의견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디도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디도스 말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도 그랬는데, 디도스에 해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음모론자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대표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곤욕을 치르지는 않으셨나요? 예, 저도 비슷하죠. 예, 저도 무슨 인터뷰에서 예. 그 디도스 외에 다른 좀 해킹 공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가 좀 많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자, 그때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당시 경찰 조사 그리고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는 어땠냐면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 씨 그리고 박희대 전 국회의장의 비서인 김모 씨가 선거 전날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서 우발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 이게 수사 결론이었어요. 근데 예.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는 이제 반론도 있었지만 전하 대표님처럼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는데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디도스인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자체가 모두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 선관위의 그 투표 찾기, 그 당시 투표 찾기에 대한 어떤 사이트 외에 그 외에 다른 영역들도 다 접근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들은 접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